네, 저희 전 시간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게 그 variable size array라고 해서 V array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rray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해진 크기가 있다. 그러니까 맥스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뭐 이렇게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섯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각 원소들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들어갈 위치에 인덱스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연속된 정수로 매겨져 있는 이런 타입을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값을 이제 넣으실 수 있어요. 배열을 선언하실 때 정수라고 선언을 하셨으면 이 각각의 저장하는 것들은 정수들을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이라고 선언을 하셨으면 각각의 각각의 칸에는 문자열들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 타입을 로우 타입이라고 선언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테이블의 로우 형태로, 행 형태로 데이터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 조금 뭐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숫자들을 저장하는 배열, 혹은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각각의 칸에다가 같은 타입의 값들을 저장하는 게 V 어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 어레이와 그 인덱스 바이 테이블, 연관 배열하고의 차이점은요. 우선 차이점이 연관 배열은 인덱스를 꼭 정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연관 배열인 경우에. 연관 배열인 경우에. 어, 인덱스를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도 쓸 수 있다. 그게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VRA는 처음에 크기를 고정하면 더 이상 크기를 늘릴 수는 없어요. 다섯 개라고 선언했으면 다섯 개까지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열 개라고 선언했으면 열 개까지만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익스텐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배열의 크기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될 거고. 연관 배열인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연관 배열이에요. 그게 연관 배열과 어레이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같은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를 저장하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PL/SQL에서의 이 배열들은 파이썬보다는 많이 불편해요. 나중에 저희가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코드들을 연습을 해볼 건데, 그때는 파이썬에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기 전에 SQL에서는 어떻게 배열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문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문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어떤 예제를 만들어 볼 거냐면, V-array 타입을 하나 만들 거예요. V-array를 사용해서
숫자 데이터들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만약에 데이터가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 보세요. EMP 테이블 보시면 그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에 그것을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썸이라고 하는 함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sum 하고서 셀러리 컬럼 이름 딱 주면 합계 계산해 줘요. 그리고 AVG 하고 평균 계산하는 함수죠. 평균 계산하는 함수에다가 컬럼 이름 셀러리라고 딱 주면 그 컬럼의 평균도 딱 계산을 해줘요. 음.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어떤 원리로 sum이라고 하는 함수와 average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을까?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선 PLSQL 블록의 프로시저의 구조는요. declare, begin, end. exception 처리가 없을 때는 exception 처리가 있으면 begin 다음에 exception 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숫자 정수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5개만 할까요? 정수들을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위 어레이 타입을 어,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타입. 그 다음에 이름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어, 정수들을 저장할 거여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름은 int array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뭐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죠? int array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라고 쓰면 돼요? varray다 써줘야 되죠. 그게 is varray. 근데 varray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게 5.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더 있을까요? 무슨 타입을 저장하느냐. 그거를 of로 쓰죠. of. 정수를 표현할 때는 PLSQL에서는 PLS integer라고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int array라고 하는 타입은 우리가 타입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int array라고 하는 타입은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다. 최대 5개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int array라고 하는 타입으로 int array가 타입의 이름이니까 int array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v numbers라고 할까요? numbers. 타입은 뭐라고 쓰면 돼요? int arra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의 타입을 그 뒤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할 수가 있어요. 어, 빈 배열. 그러니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하시는 방법은요.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값을 넣겠다. 그 다음에 타입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int array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값을 실제로 넣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뭐 1, 11, 뭐 100 이런 식으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값들을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들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넘버스는요, 일단 카운트가 0이에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널, 널, 에리. 그 다음에 널, 널. 이거는 5개짜리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는요, 비어있는 배열은 아니에요. 일단은 원소는 5개. 원소가 5개인데 그 5개가 전부 다 비어있는 공간. 값이 없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만든 V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은 카운트가 5가 돼요. 근데 이 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 쓴 거는 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배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카운트는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렇게 값들을 저장을 하려면 익스텐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까지 부여된 거예요. 여기 1번이다. 여기 2번이다.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5번이다. 이렇게 인덱스까지 부여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 안에 비어 있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에는 그냥 바로 그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버스 인덱스 1번에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코드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바로 쓰면 여기에 숫자 1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3번에다 넣겠다. 여기를 인덱스 3번. 그러면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여기가 3번이겠죠. 여기에 숫자 10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널을 넣고서 미리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있고. 어, 근데 뭐 10개, 10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배열의 크기가. 그거 널을 다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기는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상태는 변수 이름은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배열인 거예요. 나중에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배열이라면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 그냥 요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상태. 그냥 요런 상태다. 아무것도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상태를.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한 변수들이 있으면 그때 이 디클레어 절로 와가지고 변수들을 초기화를 할게요. 자, 비긴에서 지금 비어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장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 넘버스의 크기를 5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호출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ext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v numbers를 extend 해주세요. 5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이 166번째 라인 여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이미 인덱스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여기 1번, 2번,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그리고 여기는 5번. 근데 값 자체는 비어 있는 상태. 값 자체는 비어 있지만 이제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가 확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텐드를 지금 최대 크기까지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숫자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v numbers에다가 numbers에 v numbers에 숫자 다섯 개를 저장을 할 겁니다. 숫자를 임의로 막 만들어서 저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수 난수로 할 거예요. 정수 난수. 난수라는 게 임의의 숫자란 뜻이잖아요. 임의의 숫자. 근데 실수로 만들면 안 되고 정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 임의의 숫자 다섯 개를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 요거는 좀 지울까요?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배열의 이름을 써주고요. 인덱스 1번에 뭐, 숫자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번에는 따라하지 마세요. 고칠 거예요. 2번에는 뭐, 어떤 또 다른 숫자를 저장하겠다. 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숫자는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인덱스 3번에는 뭐, 이렇게 넣겠다. 그 다음에 4번에는 뭐, 이런 숫자를 넣겠다. 그 다음에 5번에는, 5번에는 뭐, 이런 숫자를 넣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섯 개를 저장을 하는 거죠. 배열의 값들을 저장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인덱스, 그 다음에 저장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그 배열의 그 인덱스 위치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인덱스 1번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문장은 인덱스 2번에 1번, 여기 2번, 여기에 3을 저장하겠다는 얘기고 요 세 번째는 인덱스 3번 자리에 0을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욕구가 막 생기지 않으세요? 이런 코드를 보면, 이런 코드를 보시면 뽕문을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셔야 돼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코드가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들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만? 뭐, 난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형식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배열 이름,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변하는 숫자, 그리고 어떤 값을 넣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for 인덱스니까 i라고 변수를 할게요. in 시작값은 무조건 1부터 v numbers의 count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루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v numbers의 인덱스 i번째란 뜻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난수를 저장할게요 라는 코드를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코드가 아까 그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1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개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5까지란 뜻이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란 말이에요. 포문이 동작하는 원리는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i한테 주고서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 아, 죄송합니다. 여기 루프라고 하는 게 빠졌죠? and 루프까지 써주셔야죠. and 루프까지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안쪽 코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다 끝났으면 다시 반복을 해야죠. 반복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 원소를
i에 저장하고 다시 똑같은 1. 그럼 여기가 i가 아까는 1에서 지금은 2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2번에 어떤 숫자를 저장하겠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덱스가 3이 되죠. 그럼 여기 i 위치가 3이 되는 거고 인덱스 3번에 어떤 숫자를 저장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가 되죠. 인덱스 4번에 어떤 숫자를 저장하겠다. 마지막이 5가 되죠. 인덱스 5번에 어떤 숫자를 저장하겠다.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손으로 그 5번 복붙하면서 썼던 코드가 이렇게 포문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오라클에서도 난수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 이름이 DBMS 랜덤이에요. 랜덤이라고 하는 게 임의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라클에는 DBMS 랜덤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안에 함수가 있어요. 함수 이름 중에서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부터 10 사이 안에 있는 정수 난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dbms random value라고 하시면, 코드를 인덱스 인덱스 i 번째 위치에 배열이라는 말까지 쓸까요? 배열의 인덱스 i 번째 위치에 1, 1에서 10 사이에 사이에 난수를 난수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요. 정수입니다. 요 부분이 1에서 10 사이의 정수 난수는 뜻이에요. 요 부분이. 그거를 배열의 인덱스 i 번째 위치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v 넘버스에 넘버스에 저장된 값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실 때도 포문을 쓰실 수 있으세요. 똑같이 인덱스 i in 1부터 마지막 인덱스는 넘버스의 last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count라고 하셔도 됩니다. last가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란 뜻이고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count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루프 시작하겠다. 그리고 루프를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dbms output 여기까지가 패키지 이름. 그럼 출력해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는 put line. 인덱스랑 그 다음에 값을 같이 출력을 할게요. 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괄호 쓰고 그냥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I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이런 문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V 넘버스에 I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넘버스죠. 넘버스. 여기에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 오타가 있었고, DBMS. DBMS.
DBSM이 아니죠. DBMS. DBMS. 오타가 많았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출력된 내용 보시면은요. 출력된 내용 보시면 인덱스 1번에 숫자 3.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난수의 특징이죠.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숫자는 달라집니다. 저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인덱스 1번에 숫자 3, 인덱스 2번에는 숫자 4, 3번에는 숫자 10, 4번에는 3, 5번에는 2.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컬럼 하나에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셀러리 5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행번호고. 그쵸? 요거 실행할 때마다 숫자 달라져요. 음. 3, 2, 2, 7, 3 이렇게 나와죠. 다시 한번 실행할까요? 이번에는 10, 3, 3, 3, 4 이렇게 나와요. 실행할 때마다 숫자들이 계속해서 다르죠.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난수. 난수. 근데 이 숫자들의 범위가 2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를 100이라고 바꾸면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정수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네, 어때요? 100도 나올 수 있고요. 68, 27, 50, 38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나 실행할 때마다 네, 여기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들이 이렇게 다른 숫자들이 나오죠. 제가 범위를 좁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합계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요 정도면 우리 암산으로 계산한 거랑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랑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이해되세요? 그냥 인덱스의 앞과 뒤에 괄호를 붙여준 거예요. 괄호 붙여줘서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고, 그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뒤쪽에 dbms random.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난수들이 저장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어,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정말 네, 그 폰을 총 두 번 썼잖아요. 네. 그 아웃풋 그 줄을 그냥 위에다가 써도 어차피 난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근데 말씀이신 거죠? 왜 폰을 두 번? 아, 저장하는 거랑 출력하는 거랑 따로 한 거예요. 아, 그냥 그런 이유예요. 예? 저장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저장할 때마다 저장된 거를 보겠다는 뜻이죠. 네, 1번에 저장했으면 1번에 저장한 거 보고 2번에 저장했으면 2번에 저장한 거 바로 보고 3번에 저장했으면 3번에 저장한 거를 바로 보겠다. 네, 뭐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굳이 요거 쓸 필요 없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예를 쓴 거는 뭐냐면 예를 쓴 걸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고 어, 그 배열에는 값들을 그 셀렉트를 해가지고 예를 EMP 테이블에서 샐러리 컬럼을 셀렉트해서 집어넣고 그죠? 그러면은 배열의 값들이 이미 차 있겠죠. 값들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떤 값들이 차 있는지 확인하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 이거를 분리하겠죠. 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포문을 2개를 쓸 필요 없이 저장했으면 저장한 값을 그냥 바로 출력해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어레이 타입을 뭐지? 하나는 내용을 하는 네네, 그 어레이 네, 네.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실행하니까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가 발생하고 아예 비긴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비긴 들어가지도 못한 거고
여기 뭐 이름이 부적합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빈 배열을 만드실 때에는 타입 이름 이거는 타입의 이름이잖아요. 타입의 이름이고 이런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얘는 괄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성은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아는 뭔가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nt array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의미로 괄호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뭐 오라클에서도 생성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생성자라고 많이 불러요. 되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배열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고 어, 연관 배열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연관 배열을 사용할 때, 인덱스 바이 테이블을 사용할 때 선언만 했었죠. 그리고 생성한다라고 하는 게 없었죠. 연관 배열은 생성자 호출 없이 바로 1번, 2번, 11번 이렇게 하면서 값들을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연관 배열은 생성자 호출 없이도 연관 배열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가변 길이 배열 있죠. 가변 길이 배열은 무조건 생성자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전에도 만든 거를 보면은요. 만든 거를 보시면 연관배열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연관배열에다가 인덱스 값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가변 길이 보면은요. 이거 생성자 호출이에요. 이게 타입 이름이죠. 타입 이름으로 괄호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거 생성자 호출이에요. 일단 값들이 있든 없든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가변 길이 배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이건 여기다 쓸까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VRA는 VRA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배열을 생성한 후부터 그 값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게 비어있는 배열이든 아니든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배열이든 일단은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성자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원소 세 개를 갖는 생성자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생성자 호출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질문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 여기에서요? 여, 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서 이 코드를 작성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열은 비어있는 배열이 아니죠? 원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일까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난수가 한 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범위는 1부터 10까지 범위인데 난수가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했으니까 난수가 한 개가 있겠죠? 그럼 이 배열은 일단 원소 한 개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익스텐드를 5까지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4까지만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크기가 5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5개를 넣겠다. 5개를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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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몇 개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넣었죠. 이게 난수 5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익스텐드 안 하셔도 되죠. 익스텐드 안 하셔도 되고, 저장하는 폼은 없어도 돼요. 이게 질문하신 내용,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근데 이것도 복붙이 들어가서 제가 일단 빈 배열로 만들어 놨던 거고, 그 다음에 5개까지 하겠다라고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문으로 난수를 5개를 넣었던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어요? 어, 네. 합계랑 평균 계산하는 거는 하지도 못했네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그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배열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배열을 확장한다. 배열의 어떤 인덱스에 어떤 값을 할당한다. 저장한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 i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온다. 이게 불러온다. 이 부분. 인덱스까지 써서.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관 배열도 비슷한 거예요. 연관 배열은 인덱스가 정수가 아니라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음. 배열에서는 연속된 숫자들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계 평균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